안녕하세요. 명심대사의 지혜창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그 손은 오늘 하루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 사는데도 제자리 걸음입니까? 왜 남들 쉴 때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데도 동장의 장원은 늘 바닥을 보이고 공들여 쌓아온 기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손을 비켜나가는 것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라고요?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모자라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운명을 상담하고 밑바닥에서 시작해 거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의 집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안 어딘가에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재물의 통로를 꽉 막아버린 죽은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이나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냄새가 나듯이 집안의 기운이 한 곳에 고여 썩어가기 시작하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운명도 함께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도 이 막힌 혈맥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명 지르며 흩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자꾸만 꼬이는 인간관계, 들어오자마자 새어나가는 돈줄,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의 집이 보내는 비명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강력한 비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문의 번영을 위해 극비리에 전수해왔고 현대의 0.1% 부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실천하고 있는 기적같은 풍수 비법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도구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주 한 병입니다. 단 한 병의 소주를 집안의 특정한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치 꽉 막힌 댐이 터지듯 돈의 흐름이 폭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하필 소주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 서늘한 기운의 소주 한 병이 어떻게 죽어가는 당신의 재물운을 심폐소생술하듯 살려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본격적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의 창을 계속 열어둘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정체된 여러분의 운을 깨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운명의 열쇠를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제가 이 풍수라는 심오한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은 저 역시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끝에 서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저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노학자로부터 전해 들은 기운의 원리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안의 공기를 보게. 그 무겁고 탁한 공기가 자네의 눈을 가리고 돈의 길을 막고 있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음이 무겁고 몸이 청은망은이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눈을 맞추는 시간보다 각자의 방에서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았나요?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기운의 정체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특히 돈의 기운, 즉 재물운은 유동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생명을 잃듯 정체된 공간에서 재물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땅의 생명력이 담긴 곡물이 발효되고 증류되어 탄생한 기운의 정수이자 확산의 결정체입니다. 왜 소주가 그 막힌 혀를 뚫어주는 강력한 심장 충격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소주 한 병이 집안 어느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기적으로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신비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다스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사소한 배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그 흔한 소주 한 병을 신성하게 다루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실함이라는 무기의 풍수라는 날개를 다는 순간 당신이 꿈꿔왔던 부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잠든 재물운을 깨울 골든타임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진정한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왜 수많은 물건 중에서 하필이면 이 흔한 소주라는 존재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에너지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고 즐기는 이 투명한 액체 속에는 사실 현대 과학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풍수적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풍수를 공부하며 제가 가장 경탄했던 지점은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소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곡물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솟구치려는 성질을 가진 일종의 응축된 생명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쌀이나 보리 같은 곡물은 땅의 기운을 머금고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정적인 곡물이 누룩이라는 매개체를 만나 발효라는 신비로운 과정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탈바꿈합니다. 풍수에서 이 발효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가치의 증폭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생명력이 요동치며 부풀어 오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재물운의 원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발효되지 않으면 그저 씨앗 상태로 머물 뿐입니다. 소주는 그 발효의 에너지를 가장 순수하게 뽑아내어 가두어 둔 결정체입니다. 가만히 있던 곡물이 발효를 통해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를 지닌 술로 변하듯 정체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는 대운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소주는 발효액을 다시 뜨거운 불로 끓여
그 수증기를 받아내는 증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풍수적으로 정화와 상승을 뜻합니다. 무겁고 탁한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고 오직 맑고 순수한 영혼 같은 기운만이 증기가 되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소주는 물과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소주는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가려는 강력한 확산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다니다 보면 집안 분위기가 지나치게 무겁고 가라앉은 집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곳에는 아무리 비싼 가구를 들여놓아도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늪처럼 모든 운을 빨아들이고 멈춰 세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주의 확산력입니다. 소주병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 특유의 향이 순식간에 온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풍수비방에서 소주를 사용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주는 공간의 죽은 기운을 깨우고 흩어져 있던 기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당신의 영역 안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조상들이 중요한 고사를 지내거나 큰일을 앞두고 정성스레 빚은 술을 올렸던 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고 사람과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연결의 에너지를 빌리는 행위였습니다. 술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긴장된 마음을 풀고 닫혔던 입을 열게 하듯 소주는 집안의 경직된 기운을 부드럽게 녹여내어 재물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닦아줍니다. 저는 소주를 가만히 바라볼 때마다 그 투명함 속에 숨겨진 뜨거운 불의 기운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증류 과정에서 얻은 뜨거운 화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재물운은 차갑고 정지된 곳을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을 좋아하죠. 여러분이 소주 한 병을 집안에 두는 것은 단순히 술병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발효시키고 성공의 기운을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간에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밖으로만 놔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은 압니다. 내 삶의 터전인 집안의 기운이 먼저 발효되어 향기를 내뿜어야 밖에서도 귀인이 그 향을 맡고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주가 품은 그 폭발적인 전환의 힘, 정체된 것을 깨뜨리고 본질을 정폭시키는 그 신비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당신의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돌려줄 에너지의 열쇠입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확산의 기운을 가진 소주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그 파괴적인 힘이 당신의 금전운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저 아무 곳에나 둔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운에도 길이 있고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정확한 지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소주의 진짜 위치에 대해 아주 깊숙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집 안에서 잠자고 있는 보물 지도를 찾는 심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평범한 소주 한 병이 어떻게 100명의 귀인을 부르는 신물로 변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소주가 품은 그 경이로운 확산과 발효의 에너지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정확한 기폭 장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풍수라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의 예술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부엌이 아닌 침실에 있으면 흉기가 되듯 소주의 강력한 힘도 집안의 어느 혈맥에 흐르게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을 살릴 수도 혹은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현장을 누비며 확인한 소주의 첫 번째 명당은 바로 집안의 서쪽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서쪽은 오행중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하루의 끝에서 해가 지고 결실을 맺는 방향입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수확과 결실을 의미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의 서쪽 기운은 차갑게 식어 있거나 멈춰 있습니다. 이곳에 확산의 에너지를 지닌 소주를 두는 것은 이미 당신이 이룬 작은 성취나 들어온 재물에 효모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재산이 그 자리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풀어 올라 더 큰 불을 불러오는 증폭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사업을 하시거나 단골의 발길이 간절한 분들이라면 서쪽 구석에 소주를 깨끗이 닦아 올려두십시오. 그 향기가 보이지 않는 길을 타고 손님들의 발길을 당신의 공간으로 이끄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집안에서 가장 소외된 곳, 바로 잘 쓰지 않는 방이나 창고의 입구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수년째 열어보지 않은 상자들이 쌓여 있고 먼지가 내려앉은 그 어두운 구석은 우리 몸으로 치면 피가 돌지 않아 썩어가는 혈전과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죽은 기운은 집안 전체의 생기를 갉아먹고 결국 당신의 경제적 흐름까지 꽉 막아버립니다. 저는 이런 곳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바로 그곳에 소주 한 병을 배치하십시오. 소주가 가진 강력한 파동은 정체된 에너지를 흔들어 깨우는 심장 충격기 역할을 합니다. 굳게 닫혔던 기운의 문이 열리면서 신기하게도 몇 달간 해결되지 않던 계약이 성사되거나 막혔던 돈줄이 풀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바로 이 죽은 공간을 살려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치는 바로 당신의 책상 모서리나 서재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가 잉태되는 신성한 요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현실의 돈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지는 이유는 그 공간의 기운이 너무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그 정적인 생각에 추진력이라는 불씨를 당겨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책상 한편의 소주 한 병은 당신의 생각이 세상 밖으로 확산되어 실제 수익과 계약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작가 지망생은 책상 오른편에 소주를 둔 지 한 달 만에 지독한 슬럼프를 깨고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은 소주가 그에 갇혀있던 창의적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토록 강력한 소주의 힘을 다룰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중한 금기가 있습니다. 소주는 불처럼 뜨겁고 역동적인 기운입니다. 그렇게 안정과 휴식이 최우선인 아이 방에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을 위해 차분해야 할 아이의 기운을 산만하게 흔들어 집중력을 해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위적인 전자파를 쏟아내는 전자기기 옆도 피하십시오. 소주의 순수한 자연 에너지가
전자파와 뒤섞이면 공간의 기운이 극도로 혼탁해져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기기 고장 같은 악재를 부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남쪽의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창가는 최악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남쪽의 화기운과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만나면 재물을 태워버리는 형국이 되어 거두어야 할 복이 증발해버리고 사람의 마음만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화장실만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집안의 오물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귀한 기회와 재물을 상징하는 소주를 그곳에 두는 것은 굴러 들어온 복을 제 발로 하수구에 밀어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이제 소주 한 병을 손에 들고 당신의 집안을 찬찬히 걸어보십시오.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느껴질 것입니다. 올바른 자리에 놓인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병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대운으로 이끄는 등대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배치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공간은 돈이 모이고 기회가 싹트는 비옥한 토양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완벽한 배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재물의 성벽을 쌓는 방법, 즉 소금과의 운명적인 결합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단순히 소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지만 이 기운의 흐름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대운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정화와 확산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최종적인 결합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풍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소금과 소주의 운명적인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마치 거친 땅을 일구어 황금빛 들판을 만드는 농부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돌밭이나 잡초가 무성한 땅에 뿌리면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을 빨아들여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정화의 농부 역할을 하고, 소주는 그 깨끗해진 토양 위에 재물과 행운의 씨앗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확산의 바람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집안의 기운은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성공한 이들의 공간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소금을 다루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자수성가한 박 사장님이나 큰 부를 일군 가문들은 대문 앞이나 집안 깊숙한 곳에 반드시 흙으로 구운 항아리에 소금을 담아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외부에서 묻어오는 온갖 탁한 기운과 시기, 질투의 에너지를 소금이 먼저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운이 깨끗해지기만 하고 멈춰 있으면 재물은 불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 항아리 곁에 소주를 함께 두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걸러진 맑은 기운을 소주의 확산력을 이용해 집안 구석구석, 당신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통장이 있는 금고 안까지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시너지를 일으키기 가장 좋은 성소는 바로 현관 구석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이자 모든 운이 통과하는 게이트입니다. 이곳에서 정화와 확산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집안 전체의 운세는 근본부터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정갈한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태양의 양기를 가득 머금은 굵은 천일염을 절반 정도 채우고 그 옆에 투명하고 순수한 소주 한 병을
나란히 놓으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소금에 의해 맑게 씻겨나가고 그 맑아진 기운은 소주를 만나 강력한 재물의 파동으로 증폭되어 당신의 삶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상담 현장에서만 전해드리는 극비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 항아리의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마십시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뚜껑 중앙에 바늘끝처럼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보십시오. 소금이 빨아들인 나쁜 기운이 그 구멍을 통해 정화되어 다시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배출되게 만드는 숨구멍입니다. 막힌 항아리는 기운을 가두지만 숨 쉬는 항아리는 기운을 순환시킵니다. 또한 중요한 계약이나 큰돈이 오가는 서류 혹은 부동산 매매를 앞둔 계약서가 있다면 그 옆에 작은 소금 그릇과 소주를 하룻밤만 함께 두어 보십시오. 문서에 깃든 불안과 방해 요소를 소금이 흡수하고 성공의 가능성을 소주가 확산시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도구들을 다루는 데 있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갈함과 관리입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지거나 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미 그 공간의 독소를 가득 머금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주저없이 새 소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면 더 자주 갈아 주십시오. 사용한 소금은 절대 먹지 말고 화장실 청소에 사용해 물과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소주 역시 신선함이 생명입니다. 오래되어 기운이 빠진 소주는 오히려 정체를 부를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새 병으로 교체하며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소금과 소주를 가만히 응시하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비움이고 소주는 채움이구나. 내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부와 행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관에 이 두 가지를 놓는 행위는 단순히 풍수비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나쁜 것은 걷어내고 오직 밝고 풍요로운 것들만 가득 채우겠다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실제로 가게 매출이 바닥을 치던 한 식당 주인에게 이 비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님들의 동선 끝자리에 소주를 숨겨두고 계산대 옆에 정화의 소금을 두게 했죠. 불과 한 달 만에 그 가게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되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그 공간의 편안함과 활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소주의 결합은 공간의 기운을 근본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가장 손쉽고도 강력한 마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성전을 정화하고 대운의 향기를 퍼뜨려 보십시오. 이 조화로운 배치가 완성되었을 때 당신의 삶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징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대운이 들어올 때 우리 몸과 주변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가슴 벅찬 신호들을 읽어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대운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비워내고 소주로 채운 당신의 공간이 비로소 완전한 균형을 찾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삶 속에 소리 없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대운의 신호들을 포착할 차례입니다. 풍수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치가 일으킨 기운의 파동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놀라운 진실은 대우는 결코 거창한 천둥 소리를 내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고 따뜻한 바람처럼 당신의 일상 구석구석을 조금씩 녹이며 다가옵니다. 소주 풍수를 실천한 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될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집안의 공기 색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피로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기하게도 집안이 맑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정은망은이던 어제의 당신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개운하고 무언가 시작하고 싶은 의욕이 샘솟는다면 그것이 바로 정체된 기운이 뚫리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대운의 첫 번째 전조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소주의 연결과 확산의 에너지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뭅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며 침묵이 흐르던 집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의 하루를 묻는 대화가 시작되고 작은 농담에도 웃음꽃이 피어난다면 기뻐하십시오. 관계의 회복은 재물운이 들어오기 위한 가장 비옥한 토양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타고 흐르는 속성이 있기에 집안의 화목함이야말로 곧 거대한 부가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귀인의 등장과 기회의 연결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갑자기 안부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참석한 자리에서 당신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결정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수십 번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려야 겨우 성사되던 일들이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당신을 찾아와 손을 내미는 형국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소주의 확산 기운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외부 세계로 널리 퍼뜨리고 그 향기를 맡은 행운들이 당신의 궤도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유독 편안해지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로 연결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운의 파도를 제대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는 바로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입니다. 몇 달, 아니 수년째 당신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어오던 소송이나 채무 관계, 혹은 도무지 팔리지 않던 부동산 매매 같은 골칫덩이들이 기적처럼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뻥 뚫리며 고여있던 오물이 씻겨 내려가듯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공장 구석에 소주 비방을 실천한 지 불과 3주 만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미수금이 입금되었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막혔던 혈맥이 뚫릴 때 운의 흐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소주와 소금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딛고 사는 공간을 사랑하고 그 안의 기운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풍수를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평생 보지 못할 비밀을 여러분은 오늘 손에 넣으셨습니다. 부자들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 기운을 다스립니다. 그들은 압니다. 정성이 닿는 곳에 마음이 머물고 마음이 머무는 곳에 기운이 모이며 그 기운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서쪽 선반에 혹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소주 한 병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투명한 액체 속에 당신의 간절한 소망과 정화된 에너지가 담겨 여러분의 인생을 발효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올 변화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기운을 흩뜨리지만 믿음은 기운을 응축시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맑게 흐르고 사방에서 복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십시오.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죽어있는 공간은 어디인지 찾아내어 오늘 배운 비방을 정성스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작은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서 거대한 재물의 나무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그 그늘 아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대대손손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그 가슴 벅찬 대운의 순간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 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대운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축복의 길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주와 소금의 지혜는 단순히 집안의 물건을 배치하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을 대하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을 일깨워 줍니다. 많은 사람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 여기며 체념하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 행운만을 쫓으며 밖으로만 놔둡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매일 잠들고 눈을 뜨는 그 공간의 공기 속에서 시작됩니다. 정체된 기운을 소금으로 씻어내 비우고 그 빈자리를 소주에 확산하는 에너지로 채우는 과정은 우리 영혼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예기치 못한 실패의 잔해들을 마음의 구석에 쌓아두곤 합니다. 그것들이 쌓여 인생의 혈맥을 막고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때 풍수라는 도구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정돈한 그 공간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당신의 꿈이 발효되고 성공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대운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소주 한 병이 당신의 정성과 만났을 때 발휘하는 그 폭발적인 변화의 힘을 믿으십시오. 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닦아 맞이하는 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비방을 실천하며 여러분의 공간에 심은 그 작은 정성이 머지않아 거대한 부와 행복의 열매로 돌아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정성 어린 돌봄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과 공간은 방치하면 반드시 정체되고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기운을 돌보는 세심함이 잠시 소홀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금 당장의 삶에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집안에서 가장 어둡고 손길이 닿지 않았던 구석 하나를 골라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오늘 배운 대로 소주 한 병을 두며
당신의 간절한 소망을 나직이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며 그 정돈된 마음이 비로소 돈과 귀인이 머물 수 있는 맑은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집안의 여러 장소 중에서 소주 한 병을 가장 먼저 놓아두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계획을 아래 댓글로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과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모여 더 큰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대운의 길을 열어줄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큰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